고개 넘어 인생을 걷다. 나의 이야기 신돌봉. 복지관에서 듣게 된 생생한 그날의 증언. 여행인 줄 알았던 피란길. 나는 1938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자매 중 막냉이로 태어나서 부모 같은 언니들에게 귀여움도 독차지하고 지냈지요. 언니들은 성장해서 다 결혼하고 남은 언니와 어머님, 세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얼마 살지 않아서 6.25가 닥쳤어요. 지금 요맘때지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세 모녀가 피난을 가게 됐어요.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피난을 간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벽 2시에 피난민들은 온 집에 멍석을 깔아가지고 집을 차지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위에 언니와 저와 어머님 세 사람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선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보리쌀 한 말 들고 13살인데 우리 언니는 저 뭐 반찬 담고 우리 어머님은 태산같이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도 나는 마냥 즐거웠어요. 여행 가는 줄로만 알고 흙눈 날리던 나날. 그랬는데 웬걸. 2시에 길을 나서니까 도로는 비포장에다가 한복판에는 군인들 양가에는 피란민들. 눈이 아니라 이거는 흙눈이 내리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아수라장. 세 식구가 갔어요. 보리쌀 한 마를 쥐고 하루 저녁에 청도에서 부산을 가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도로가 복잡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뭐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먼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어머님이 하는 말이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어머님은 짐을 놔두고 또 내 짐을 받아가고 보리쌀 한 마리 전부였습니다. 보통 새벽까지 걸으면 8km는 걸어야 하는데 4km 걸으면 이 발이 부르트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지쳤어요. 세 식구가 군위로 갔어요. 경상북도 군위 밀양도 못 가갖고 포로가 됐어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체력도 없고 좀 쉬려 하면 총을 대고 딸이 가라마여 있으면 죽는다. 그게 포로인가 봐요. 집으로 가게 됐어요. 매일매일 엉망진창이었지요. 어머니는 이래가 안 되겠다. 국도로 큰 길로 가지 말고 산길로 가자. 비는 어쩌면 그렇게 오는지. 우리 언니는 강물에 떠내려가서 한 몇 미터를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찾아냈어요. 세 식구가 매일같이 눈물 바다였습니다. 포로로 붙잡히다. 그리고 배가 그렇게 고팠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가지고 와도 그릇이 없어서 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먹을라 하면 군인들이 바로 달려와 빨리 가라. 여 있으면 너네 다 죽는다. 총을 갖다 대니까 바로 가야 되고 그랬지요. 국도로는 못 가고 산길로 갔는데 걷는데 더 불리했어요. 그게 포로였던가 봐요. 집으로 바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에 온즉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전신의 논바닥에는 시체, 파리, 총알, 학교고 뭐고 다 타고 엉망진창. 우리 어머님은 거기서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포로 되기 전에 호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셨지요. 돈이 쓸 데도 없었어요. 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머니가 온나. 이걸 가르자. 내 혼자 가지고 갔다가 내가 사고를 당하면 너희 둘이는 다 죽는다. 같이 놀아가지고 담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 집이 총알로 되비고 먹을 것도 없고 시체에 구덕이고 파리는 막 바글바글 끓고 학교는 불에 다 타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고향엔 그래도 어머님은 재촉을 했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된다. 배워야 한다. 나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소학교도 그때는 늦게 들어갔어요. 언니들 넷이 그때 소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재촉을 하고 날 좋은 날은 산으로 걸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6개월락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합니다. 다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30일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집에 오니 즉 뭐 먹을 게 있나요? 전신에 만신에 지금 생각도 못하고 지금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나 가지고 피라를 가라 하면 나는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우리 아들들이 엄마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앉아가지고 피란을 하고 죽으면 그냥 죽지 피란 가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소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 이래 왔는데 지금은 상상하면 그게 제일 머리에 떠오릅니다. 도시락이라고 싸가지고 가면 그게 말이 밥이지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계속 재촉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가지고 와야 된다. 우리 언니들까지 소학교 다 다니고 중학교까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휴 상상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은 지구촌 가족들이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질병에 맞서 자신보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께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라 하면 머릿속에 그 상상이 떠올라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들 모두 전쟁 없애야 한다고 외칩시다. 그리고 나는 좀 몸이 안 좋습니다. 나이도 이제 들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85인데 올해 만으론 84시고 근데 산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직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웃자든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장 저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얼마나 고생을 해놨는지. 나의 인생. 경북 의성이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자매로 이루어진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네 자매를 다 키우셨어요. 영천 가산이 아버지의 원래 고향이었는데 거긴 너무 골짜기라 가족들이 살기 어려웠어요. 결혼하시고 경북 의성 하안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학교 나오고 어린 시절 다 보냈죠. 결혼도 중매받아서 하안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어릴 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나의 우상, 어머니. 아버지도 언니들도 모두 훌륭하셨지만 저는 특히나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쟁통에 우리 자매를 데리고 살아나오신 분입니다. 생긴 것도 멋있고 고우십니다. 많이 배우시기도 했어요. 교육에 눈이 밝았고 필력도 좋았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마음이 커서 따로 야학도 다니셨어요. 살아계셨으면 100살 정도 되실 건데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초등학교 동창인 형부가 저랑 남편을 중매해줬어요. 어릴 때였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하고 결혼했죠. 오로지 사진만 보고. 저희 영감님이 젊었을 때 좀 생기셨어요. 처음 만날 때 저한테 거짓말을 했었죠. 그 당시 남편이 카투사의 하라이아 부대에서 영어 통역했었는데 전역할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역까지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그때는 3년 하고 휴가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나왔어요. 결혼하고 얼굴도 많이 못 보고 전역하고서야 같이 살게 된 거죠. 어린 시절 친구들.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지만 순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다정하고 얌전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18살쯤 됐을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많았어요. 대구에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친구라서 저희 언니랑 같은 나이입니다. 순자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자라고 해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나보다 2살 정도 어렸어요. 이 친구도 지금은 없어요. 또 한 아줌마가 나를 참 좋아하셨어요. 결혼 직전이었지요. 나이가 많은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외로워하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갔지요.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고 원래 남한테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 게 우리 식구 성향이었나 봅니다. 땀과 눈물 베인 시절. 신들복님은 자신의 삶을 억척 같았다고 얘기했다. 억척스러울 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집엔 여러 종류의 표창장이 쌓여 있었다. 전쟁을 거치고 새로이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젊음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국가와 가정, 또 주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삶이셨다. 신들봉 어머님의 억척스런 젊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젊음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신혼 시절. 그때는 신혼 생활도 별거 없어요. 신혼 여행도 어디 멀리 못 가니까. 상주에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왔지요. 우리 영감님은 금성재지라고 제지 공장에 상무로 있었어요. 했던 일이 건축, 금성전기, 설계 사무실 이런 데서만 일했어요. 처음엔 초가집에 살았어요. 거기서 아들 낳았죠. 국포였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배밭이었어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배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 운동은 교육을 정말 엄하게 받았어요. 일주일씩 합숙을 하니까 가족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우리 집 애들하고 남편은 면회를 안 왔어요. 대신 남편이 대신 애들 밥 다 차리면서 돌봐주고 그랬지요. 남편이 이해해주니까 힘들었지만 잘할 수 있었어요. 가니까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광안리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했습니다. 죄다 가정주부들이어서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니까 합창단에도 들어가서 활동했죠. 그때 부른 노래는 잘 살아보세. 이런 새마을 노래들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돈 하나 안 받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어디 돈 나옵니까? 자기 일 다 제쳐두고 봉사했죠. 마을에 쓰레기 다 줍고 선도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오래 했어요. 제가 식당을 오래 했습니다. 처음에 한 식당은 모라식당이라고 조그마했어요. 만덕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곳에 있는 식당이었고 바로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주로 예비군들은 김밥하고 소주 먹었죠. 지짐이나 막걸리 아니면 소고기, 국밥도 많이 먹었죠. 라면은 1,000원도 안 받았고 국밥은 2009년도에 1,500원 받았습니다. 옛날엔 동원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훈련 끝나고 나면 다들 나와서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중대장들이 다 같이 우르르 와서 먹기도 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김밥 만들고 설거지 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설거지 하는데 노루가 가게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외진 곳에서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았죠. 바로 옆에 노래방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노래 불렀죠. 그 다음에 차린 가게도 보통 식당은 아니었고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들이랑 간부들 오는 식당이었죠. 메뉴는 함바그를 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훈련장에 음식이 안 좋다고 밥을 안에서는 잘 안 먹어요. 아름다운 기억들.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했던가. 종이로 인쇄된 사진일 뿐이지만
신기하게도 어머님의 인생 이야기를 곁들이니 사진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선 범상치 않은 패션 센스와 미적 감각이 돋보였다. 흥이 많으신 신들복님이 여기저기 놀러 다닌 사진도 많이 보였다. 사진에 자식들이 커가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는데 지금은 모두들 아이의 부모가 또 손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 새삼 놀라웠다. 타고난 멋쟁이. 이 집에 하고 우리 애하고 동창이거든. 모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딸 운동회였습니다. 저희는 운동회 해도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이때는 초록색 치마에 색동으로 색을 맞췄죠. 그때는 개를 참 많이 했죠. 무슨 개, 어떤 개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개가 있었어요. 혁신회란 개 모임이 모라에 있었죠. 40년을 했는데 지금은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예전에 모라가 부산 진구에 속해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했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개 하면 이렇게 단체로 옷을 많이 맞춰 입고 갔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모자도 맞춰 입고 옷도 맞춰 입고 많이 놀러 다녔죠. 연속극 보러 모이는 집. 이때는 다람이방처럼 집을 만들어 놨었어요. 예쁘게 꾸미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구도 하나도 안 들여놓고 삽니다. 가구를 들여다 놔도 저희 애들이 집에 오면 다 하나씩 버리고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있고 그럴 때 이때는 가구를 많이 들여놨죠. TV도 귀했습니다. 그때는 연속극 한다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연속극을 봤어요. 여로라는 연속극이 그때는 인기 최고였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요즘은 저 연속극 잘 안 봐요. 그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또 전원일기, 아다다 이런 것들도 인기 많았습니다. 그네 대회. 예전엔 그네 타기 대회가 있었어요. 국포에 덕천 대리라고 하천 둘이가 있는데 거기 정말 큰 그네가 있었습니다. 단오 때마다 대회를 했어요. 제가 그네를 잘 타니까 대회에 나갔죠. 그때 3등을 했어요. 우리 영감은 그런 거는 좋아해 주면서 예전에 등산을 가서 밤에 노는데 사교춤 이런 것도 추고 그러니까 질색하더라고요. 창피를 당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런 소리 안 듣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산에서 2박 정도 자고 내려갔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이해를 할 건데 그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해를 못했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 큰아들은 개성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북구에서 개성중학교 하면 최고였지요. 동성, 중앙, 개성 이런데 애들 다 학교 보냈어요.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다 시내로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퇴사하고 귀농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귀농해서 지금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일이 힘든데 애가 너무 말라가지고 불쌍해 죽겠어요. 막내는 고대 갈 실력은 되는데 그 당시에 회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육사를 갔어요. 한 20만 원 돈 했습니다. 참고서 살 돈도 없었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지요. 대학교 다니는데 회비가 없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랬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치맛바람이 들어서 애들은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많이 못 해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교복이 물려 입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어느 날은 막내 아들이 엄마, 나도 새 옷 한 번 사줘. 이러더라고요. 아들은 연년생으로 3명이었죠. 딸 낳으려고 한 명 더 낳았습니다. 딸이 우리 영감님도 잘 따랐고 지금도 진짜 효녀예요.
우리 영감님은 딸 덕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우리 딸 보이소. 세발 자전거 대회에 나갔었는데 연습을 억저까지 시켜가지고 대회에서 등수도 들었어요. 커서는 일본의 주얼리를 배우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딸이 일본 가서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교포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무시했습니다. 딸 보러 일본 갔을 때 올림픽 기간이었는데 테이블에서 술 먹다가 일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은 겁나다. 그때 저는 안 굽히고 치고 박았죠. 박아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순도순 모두 모여 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따라 유독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어머님.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이었다. 본인도 아프셨지만 요양보 호사로도 일하고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오신 어머님. 자식들에겐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누구보다 신들복님이 건강해. 오래도록 남산정 복지관의 한 얼굴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병마를 이기고 제가 좀 아팠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한때는 요양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코로나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서러워요. 일하는 요양사들도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친부모처럼 대하긴 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나이 들면 정신이 온전치 않거든요. 그분들 돌봐드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요양병원 가면 오래 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만 묵으면 살아요. 안 묵으면 안 돼요. 링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양병원에서 봉사일을 했습니다. 사람들 밥 숟갈 떠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보호사, 환자들 모두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죠. 그리운 얼굴들.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서 3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밤에 일어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TV도 쓸데없는 걸 틀었다가 그럽니다. 이게 외로움인가 봐요. 애들 생각도 해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애들 얼굴 한 달만 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희 애들 같고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이 더한 것 같아요. 몸을 움직여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매일 폴리텍 대학에 나가서 걷습니다. 한 5바퀴 돌고 와요. 앞으로의 삶. 나는 죽는다 했다가 살아났으니까. 병원에서도 기적이라 하더라고요. 좋아질 병이 아닌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려니까 힘들고 병원에 있으려니까 힘들고 운동도 자주 하러 나갔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약 10년 동안 만덕복지관에도 있었습니다. 남산정은 복지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관장부터 회원들까지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자신감이 없지. 노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동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 오려고. 남들 보기에도 저런 사람이 뭐하러 오노. 이런 생각할까봐. 괜히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많이 봉사하고 살고 싶어요.